최근에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챗 GPT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방금 전에 솔트룩스의 차트를 보고 왔는데요. 이 솔트룩스가 챗 GPT가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그렇게 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챗 GPT가 뭘까요? 세계적인 AI 연구소인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채팅 어플 중에 심심이인가 그런 거 있죠. 그 심심이랑 채팅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심심이랑 비슷하게 AI인데 채팅을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챗 GPT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Let's hit it! 자,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챗 GPT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구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현재 인터넷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고 관련된 링크를 제공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GPT와 같은 대화형 언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검색 엔진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는 건데요. 물론 구글도 이런 챗봇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게 디지털 광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챗봇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광고를 전달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구글에서는 이 시장으로의 전환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GPT-4가 실제로 튜링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았다면 AI 업계를 비롯해서 산업계 전반에서 충분히 기술적 테러로 여겨질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엄청난 건가 싶긴 한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대화형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애플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리, 그리고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빅스비가 있죠. 뭐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알려주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전화도 해주고. 하지만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랑 빅스비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최근에 공개된 것은 GPT 3.5 모델인데요. 이게 내년 초가 되면 GPT 4.0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고 해요. 그리고 포브스에서는 GPT-4에서 글자와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다른 데이터 형식 있죠. 예를 들면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 컴퓨터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멀티모달 기능을 갖게 된다면 이건 폭탄이 될 거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챗 GPT는 지금 현재 빠르게 기술 개발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챗 GPT가 어떤 느낌인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채팅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잘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심심이도 인사는 잘했지만요. 이렇게 제가 채팅을 치면 답변을 할 때는 채팅을 치는 것처럼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봤는데 GPT의 말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치는 채팅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되게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30대 남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래도 3개만 추천해줘 라고 말을 했더니 3개를 꼽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진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뉴스로 봤던 GPT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에세이를 쓰거나 영화 시나리오, 동화책,
편지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사람을 주제로 한 동화를 만들어줘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스토리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내용을 적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이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보면 확실히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화를 다 듣고 나서 감동적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저도 재밌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올려도 되나?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GPT 저작권 같은 내용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게 검색 엔진을 대체하는 대화형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나무위키에서 제공한 지식을 참고해서 작성한 동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지는 않으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해달라고. 그렇지만 혹시나 여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기릿이 오더니 야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그런데 야한 얘기는 안타깝게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릿이 많이 섭섭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위험할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잖아요. 그 안에서 허구와 사실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이 내용이 섞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종원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더니 막 이렇게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소고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소고기가 아니라 다른 걸 넣잖아요. 이런 부분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가?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챗 GPT가 생기고 나면 대학생들 과제를 그냥 GPT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과 챗 GPT가 있으면 주니어 개발자 같은 사람들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현재는 코드를 잘 찾아서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짧은 코드들이나 기본 문법을 찾아서 쓰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챗 GPT와 한번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릿이었습니다. 빠이요!